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부활동을 좋아했는데요. 학생회, 축구 동아리, 독서 모임 등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고 선후배들의 인정도 받고 취업을 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교 활동을 통한 여러 만남이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요. 문제는 취업 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업무와 실무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매일매일 야근에 특근까지 주말에는 지쳐서 잠만 자다가 다시 출근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사 초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또 협업보다는 성과를 위해 남을 무시하게 되고 예민한 성격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웠던 예전과 다르게 혼자 있는 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승진도 하고 성과를 인정받아도 항상 주위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것밖에 인정을 못 해주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더 잘 됐을 텐데 하고 늘 남들을 무시하고 불평불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최근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랑 함께 일하면 불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험담을 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났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엔 이러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졌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엔 가진 게 없었어도 즐겁고 재밌었는데 물질적으로 여유로워진 지금의 삶이 더 부족하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20대의 예전처럼 남들과 잘 어울리고 식어버린 열정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이한용입니다. 사연자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즐거운 일도 있지만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선희 씨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부터 끝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마인드 라디오를 진행하셔서 그런지 지혜롭게 해결하시네요. 저도 일을 할 때면 우선순위를 두고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문제는 일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될 때는 혼자 끙끙 앓다가 놓치거나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결과도 안 좋으면 또 속상하고 또 그 일로 인해 혼나기라도 하면 마음속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뭐라고 하는 거야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럴 때면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처리한 일을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하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억울한 일도 서운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다 보면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렵다고들 하고 이직도 생각하고 내가 이 일과 맞지 않는 걸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사와의 관계를 만약 생각해 본다면 상사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길 바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에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상대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의 생각을 들어주고 나와 맞춰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고 보니 정말 함께 일하면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며 지내면 마음도 행복해지고 좋은 걸 알면서도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우리가 소통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내 모습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나에게는 관대하다고도 하잖아요.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더 정확한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보통 자신을 남보다 더 높이고 싶어 하고, 내가 조금 더 낫지 하고 생각을 하곤 하죠. 이런 마음은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고, 그렇게 감추려는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소통을 못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다가가 의도와는 다르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 쉬워집니다. 선희 씨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더닝크루거 효과요? 생소한 말인데 어떤 뜻인가요? 네, 인지 편향에 대한 심리학 단어인데요. 특정 분야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전, 체스, 테니스, 유머 감각, 논리적 사고력 등의 추론 분야의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자신의 예상 성적 순위를 적어 제출하게 한 것이죠. 그 결과 실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스스로 예상 순위를 높게 적어 제출했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낮게 적어냈죠. 즉, 자신이 실제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지식이 적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이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편향적 오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을 잘 안다는 오해 속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잘 아는 학생일수록 자신의 부족함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의 실력을 과소평가하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부분은 실험 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자 그제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과도한 자신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생각나는데요.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나의 부족함을 알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배우려고 하게 되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한 어린이 재단에서 내었던 TV 광고 중 하나였는데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걸 그려보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좋아하는 동물, 곤충 등을 그렸는데 한 아이는 도화지에 새까맣게 칠하기만 했어요. 깜짝 놀란 선생님은 아이에게 무엇을 그렸는지 물어보았는데 아이는 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아이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불러 아이를 관찰하고 다시 한번 상담했지만 여전히 아이는 묵묵히 도화지에 색칠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그림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엔 도화지 전체를 검게 칠했다면 조금씩 둥근 모양으로 색칠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아이의 책상을 살펴보았고 그 속에서 퍼즐 조각을 발견하였죠. 이에 어른들은 아이의 그림을 연결시켜 보았고 다 완성된 그림 속에선 커다란 흑색 고래의 모습이 나왔죠. 처음에 어른들은 아이가 검정색만 계속 칠하니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한 커다란 고래를 그리고 싶었던 거죠. 만약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상상해 보았다면 아이의 잠재력을 알아봐주고 칭찬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른이라도 아이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틀에 갇혀 잘못된 시각으로 아이의 행동을 해석할 수도 있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가 그보다 더 잘 알고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 여기며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기도 해야 잘못 판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의 순수함이 생각나네요. 내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오해하고 또 잘못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핫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다들 요즘 인스타, 틱톡, 쇼츠 같은 짧으면서도 강한 자극을 주는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위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것들과 부러운 모습들을 쉽게 보여주면서 슈퍼카, 패션, 유행 등 남들보다 더 자극적이고 생각이 나게끔 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따라하게 되거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성인이 되기 전 자아가 성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욱 영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 소식 중 10대 학생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는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인터뷰에서 미디어를 통해 쉽게 구하고 또 마약을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금방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마약이라는 것이 한번 손을 대면 벗어나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난 벗어나려면 금방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쉽게 손을 댄 거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신을 믿는 마음, 자신을 높이는 마음은 나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실패해서 배우기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 성공할 만한 일만 한다면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로 인해 내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일에도 도전해보고 또 실패를 통해 내 부족함을 발견하다 보면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갖기보다 늘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성적을 더 낮게 예상을 한다고 했죠. 내가 내 성적을 더 높게 생각한다고 해서 성적이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어딘가 부족한지를 살피고 부족함을 아는 것이 성적을 높이는 것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공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위한 경청입니다. 1차적인 생각으로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혼자 판단하는 것은 내 좁은 틀에서 생각하게 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해보면 처음에 했던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 소통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기의 아빠이지만 결혼 전에는 큰아들로 부모님과 함께 지냈어요. 퇴직하신 아버지와 가사 일을 하시는 어머니께서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와 항상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저는 매번 피곤하다며 씻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밥만 빨리 먹고 잠을 잤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는지 부모님께서 대화하려고 해도 저는 그냥 짧은 대답만 하거나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고 부끄러운데요. 부모님이 지내시던 세대와 지금의 내가 겪는 세대는 달라 라는 생각에 부모님을 무시하고 또 조언을 해주시면 공격적인 억양으로 반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빨리 집을 나가던가 해야지 하면서 점점 더 대화를 안 하게 되었어요. 아, 부족한 모습을 알려주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경청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사실 부모님과의 세대 차이나 조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자신을 높이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시간이 흘러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보니 제 아이가 걱정되고 또 바르게 컸으면 하는 마음에 저 역시 제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볼 때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은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조언을 여쭤보면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사연자님께서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단 나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와의 소통을 통해 발견하고 경청하신다면 서로의 마음이 흐르는 행복한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